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산을 내려오는 과정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뛰었다면 내려올 때는 내가 짊어진 배낭의 무게를 줄여야 무릎이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지에 닿을 수 있는 법이지요. 저는 올해로 100세를 넘겼습니다. 지난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서글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60세라는 고개를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체면과 허영에 낭비하는 돈과 에너지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 번듯한 자동차,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저녁 식사에 지갑을 열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의 소비는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서리가 내린 나이에도 여전히 내가 이 정도는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사실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비싼 시계나 외제차를 보고 박수를 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아닌 차가운 냉소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 자기를 찾지 못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공직에서 헌신하며 명예롭게 은퇴했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는 예전의 지위를 놓지 못했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갈 때마다 가장 비싼 술을 사고 후배들에게 밥을 사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그의 어깨에 들어간 힘은 빠질 줄 몰랐지요. 결국 그는 노후 자금을 다 소진하고 정작 병원비가 필요할 때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체면 때문에 자식들에게 외면받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쓸쓸한 말년을 보냈지요.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60세 이후의 에너지는 당신의 건강을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다스리며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쏟아붓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갈수록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듯 우리 인생도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비로소 삶에 참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지갑을 열고 있는 그 행위가 정말 당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기 위한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불안과 고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거치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구두 한 켤레,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영혼이 어디에서 안식을 얻는지 살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허울뿐인 이름값에 매달려 남은 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평안한 노후는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부족해서 채우려 애쓰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 채워진 것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곤 합니다. 60세를 넘긴 많은 분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소유를 통한 고독의 보상입니다. 자식들은 장성의 품을 떠나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드니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거나 집안에 무언가를 계속 쌓아두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며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공간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물건이 많아지면 영원히 머물 자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풍족한 노후라고 하면 넓은 집과 화려한 가구, 넘쳐나는 살림살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년의 평안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관리가 필요한 심일 뿐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물건에 집착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물건의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실에는 값비싼 수석들과 골동품들이 가득했고 옷장에는 평생 다 입지도 못할 고급 양복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보며 뿌듯해했지만 정작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도둑이 들까 걱정하고 물건에 먼지가 앉을까 노심초사하며 나중에 이것들을 처분할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를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건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된 형국이었으니까요. 동양의 오랜 지혜에 방하착 방샤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 물건도 두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 중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을 침범한 침입자입니다. 그것들을 정리하고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 공간으로 맑은 공기와 새로운 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또한 노년에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는 종종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잘 나갔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샀던 명품들, 이런 것들은 현재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어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할 뿐입니다. 60세 이후의 진정한 풍요는 통장의 숫자나 집안의 가재도구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차 한 잔을 음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 우리가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가까운 영혼의 향기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짧은 남은 시간을 물건을 닦고 관리하고 지키는데 허비하려 하십니까? 만약 지금 당신의 집안이 혹은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로 꽉 차서 숨이 막힌다면 지금 당장 비우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를 버리면 하나만큼의 자유가 생기고 열을 버리면 열만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소중한 노후의 자산을 주고 있는 물건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산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힘을 기르십시오. 물건에 대한 탐욕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비워진 공간만큼 당신의 인격은 깊어질 것이고 덜어낸 무게만큼 당신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100년간 지켜본 가장 우아하고 평온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소외감, 그리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느끼는 고독은 그 무엇으로도 달래기 어렵지요. 그래서 많은 노인이 아주 위험한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며 관심을 사려 하는 것은 노년의 평안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가장 슬픈 선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들도 나에게 이만큼은 하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혹은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물질로 묶인 관계는 물질이 바닥나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60세 이후에 자식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싼 대접을 하며 존재감을 확인하려 애쓰는 것은 결국 거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의 사업 자금과 손주들의 유학비로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었죠. 그는 그것이 부모로서의 도리이자 노후의 안전장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에게 남은 것은 빈 통장과 더해줄 수 없느냐는 자식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뿐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돈을 보고 찾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효도와 존경은 부모의 지갑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60세 이후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당당하게 홀로 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게 됩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부모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또한 주변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 쓰이는 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려 매일같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밥을 사고 술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영혼을 살찌우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죽이는 공허한 농담입니까? 당신이 지불하는 밥값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의 호의에 기생하는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인맥은 양보다 질입니다. 10명의 가벼운 지인보다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비싼 음식을 대접하지 않아도 당신의 낡은 가디건을 보고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줄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돈을 쓰지 말고 나 자신을 가꾸기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그 빛을 찾아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털터리가 된 채 그들의 처분만 바라는 처량한 노후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도 자식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노년의 자존심이자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돈으로 마음을 사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심으로 소통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며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인품과 향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60세 이후의 삶은 외부로 향했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으로 정성스럽게 돌려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무시당함이나 소외감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마음의 흉터와 억울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은 제때 치유되지 못한 채 영혼의 구석에 먼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여전히 화려한 소비나 자극적인 유흥에 몰두하는 것은 사실 이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려는 도피 행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것을 덧칠해도 속이 떠짜 있다면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고 싶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하지만은 이는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본인을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타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즉각적으로 반격하거나 화를 내며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쓰십시오. 저 사람은 아직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구나 라고 허허롭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할 어느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옛날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누구는 이렇다더라는 비교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영혼을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삶에 예속시킵니다. 60세 이후의 평화는 나다운 삶을 찾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남의 집 자식이 잘된 것, 친구가 산 비싼 아파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위해 제가 권하는 방법은 고독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고독은 영혼이 성장하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숲길을 걷고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은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당신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돈을 들여 시끄러운 모임에 나가는 대신 그 돈으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사고 정갈한 음식을 스스로에게 대접하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그것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같이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응수하며 당신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해야 합니다. 비우는 것은 돈과 물건만이 아닙니다. 내 안의 해묵은 감정, 타인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나는 대접받아야 한다는 특권의식까지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그 미소야말로 어떤 성형수술이나 명품보다 당신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노년의 훈장입니다.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면을 정돈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평안한 말년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노년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습니다. 도입부가 웅장하고 전개부가 화려했을지라도 마지막 악장이 불협화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공연은 결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바로 그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자극적인 소리를 내려 애쓰지 말고 깊고 은은한 울림으로 곡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해 고통 속에 떠나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비워낸 뒤 마치 잠든 듯 평온하게 길을 떠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본질에 집중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행을 쫓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돈을 낭비하는 것은 저물어가는 노을 앞에서 촛불을 켜고 햇살을 이기려 드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짓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성공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참 맑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라는 한마디의 기억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소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부리는 고집과 탐욕은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그것들을 털어내야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리고 동행하는 동년배 여러분, 돈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도구일 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후반전의 지갑은 자신을 과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닦고 주변에 조용한 선의를 베푸는 데 쓰여야 합니다. 이름 없는 들꽃 한 송이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누군가의 아픔을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나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준비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노년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보다 잘 살아야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고 소중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망한 욕심과 비교로 허비하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평안한 노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치기를 버리고 중년의 욕심을 내려놓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을 정성껏 가꾼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열매입니다. 60세 이후 당신이 소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긍정하며 다가올 끝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남은 생은 오로지 당신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길로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는 노을이 황금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듯 여러분의 노년도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히 갈무리하십시오.